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의 문화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내 전문가들이 한류를 배척하지 않으면 일본의 정체성이 소멸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게 있었는데 바로 문화의 힘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 한국 소나기 안에서 조종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이것을 정신나간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최근에 나온 충격적인 일은 이 우스갯소리가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정체성을 잃고 결국 한국에 종속될 거라는 일본 복수의 학자들의 말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내뱉으며 혐한 시위를 한 어린 소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98년생의 당시 중학생이었던 어린 소녀가 한국인들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큰 충격을 주었죠. 그 주인공은 일본의 극우 단체 활동가인 카츠라다 미야비로 소위 말해 극우의 끝판왕인 카츠라다 사토시의 딸이었습니다. 미야비는 알아주는 극우 인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21세기의 거리에서 외국인에 대한 학을 선동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인 카츠라다 사토시는 이전부터 자식들을 직접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두연설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게 극우 활동이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집안 자체가 워낙 극우 활동으로 유명한 데다가 아버지가 극우 활동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이니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증오해야 마땅하다라는 사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발언은 워낙 과격한 탓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수치라는 반응과 이게 어떻게 애국심이냐 이런 인물들 때문에 일본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라며 미야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 반면 극우 계열들은 한류에 빠진 일본 여학생들과는 달리 현실을 알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며 칭송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한류가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마무시한 극우 집안의 딸이자 극우 활동가였던 미야비가 한국 문화를 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한국 문화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발언을 해가며 살기를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친한 일본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2018년부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혐한 발언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그때 트윗에 나는 한국의 전부가 싫진 않다.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딱히 싫지 않다라는 글을 올리며 점점 혐한 감정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말을 쓰는 것이 유행이었던 기조에 따라 본인의 트위터에 한글로 쓴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고 10월 19일 새벽에는 급기야 한국을 사랑한다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죠. 또한 한국의 부녀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방탄소년단을 보러 가고 싶다며 사랑하는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거듭 고백했습니다. 한류가 한국인을 사랑하자는 사람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야비가 아직 혐한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린 게 아니라며 한국의 문화만 좋아할 뿐 한국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고백은 이러한 주장조차 부정했습니다. 미야비는 친한 발언을 하면서도 혐한 세력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는데 이것은 그녀를 팔로우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극우 인사들이다 보니 친한 발언을 하면 맹공격을 받았고 아버지 밑에서 극우 인사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극단적인 경우 테러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야비는 결국 계정을 삭제하고 소식이 끊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문화의 힘은 총과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한국 문화가 일본의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나 일본인들은 한없이 가벼운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문가들이 일본 문화가 한국에 의해 무너져서 일본의 민족성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죠. 특히나 일본 전문가들은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젊은 세대들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 전달이 노골화되었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동경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깊게 스며든 한국 문화는 더 이상 국가나 사회의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후대에 들어서 한국이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내 K-팝 팬들이 단합하여 일본 정부에 한국에 사죄하고 수출 규제를 당장 풀라는 서한을 보내고, 얼마 전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다루는 책을 출간해 일본 정부가 날조하고 있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실을 알린 것 등이 그것이죠. 즉,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한일 양국의 최대 갈등 사안인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깨우쳐 일본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극우들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해당 사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안달이 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만 봐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딴 작품은 어떤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일본 드라마의 영상미와 스토리가 훨씬 뛰어나다. 일본 드라마와 영화는 깊이가 있기에 반짝하고 많은 한국 작품보다 높게 평가받는 날이 분명 올 것이다. 한국 문화는 결국 일본 문화를 표방한 것이다. 과거의 일본은 한국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고 한국 문화 역시 일본 문화 밑에서 성장해왔다. 오징어 게임도 일본 드라마를 표절했지 않았나. 문화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고 다시 일본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제발 일본도 문화산업에 투자 좀 하자. 한국처럼 일본보다 후진국인 나라도 문화에 투자해서 세계 속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본이라고 못할 게 있나. 문화로 일본이 한국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은 투자해서 빨리 한국을 따라 잡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원래부터 한국 문화가 깃들어 있었던 도시들 말고도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조금씩 한국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찾기에 일어난 결과이다. 정부는 지금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가장 견제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플릭스에서 한국만 특별 취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일본 문화는 한국에 밀렸다. 세계의 기준이 그런 거다. 어디 드라마나 영화뿐인가? 음악은 비교도 안 된다. 한국 문화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도 좋아한다. 단지 한국이라면 다 싫어하는 노인네들이 멸시할 뿐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